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이라는 주제의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 Method Based on Graph Centrality입니다. 서두에 이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에 대한 개요를 잠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후에 본 연구와 관련된 좀 다른 연구들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본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 실험과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결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Key Phrase Extrac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말 그대로 키프레이즈를 추출한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키프레이즈보다는 저희들한테는 키워드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와 키프레이즈의 차이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는 사실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어떠한 단어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칭적으로 이제 일명 키프레이즈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서에서 주요 단어 및 단어구를 찾는 과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쉽게 얘기하면 키워드 추출인 셈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서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지금은 이제 최종 원래 단어 형태가 아니라 이를테면 스템된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프레이즈들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automatic key phrase extraction은 크게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제가 추가해드린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이제 키버트라는 논문은 아니지만 이제 GitHub 형태로 제공된 하나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를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unsupervised learning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가 발전되어 가고 있고요. 이 언수퍼바이스 러닝 방법들은 크게 네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래프 이론을 기반한 그래프 베이스 메소드고 아마 제목에서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 그래프 이론, 즉 센트럴리티나 뭐 여러 가지 그래프 이론들을 이용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으로 뭐 토픽을 기반한 방법론 그리고 문서의 통계량, 뭐 프레이즈에 등장하는 위치 혹은 프레이즈의 TF-IRF 값 등을 이용하는 방법론 등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디폴트 값, 즉 가장 기본 사항이 된 부분인데요. 바로 이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레이즈나 센텐스나 다큐먼트나 토큰 이런 것들의 임베딩 벡터를 구해 그것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에 사실 네 가지 사항이 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요 방금 보셨던 어떠한 축을 좀 중심으로 할 것인가, 즉 인베딩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 그래프를 기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스태티스티컬한 정보를 어, 이용할 것인지.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인베딩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어떤 요소들을 추가할까가 요즘에 연구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다큐멘트의 토픽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키프레이즈가 등장하는 요 위치를 반영한다든가. 즉, 이 부분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서 내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 초반에 특히 많이 등장한다, 혹은 이제 후반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점을 이용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키프레이즈를 추출할 이 문서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어떤 방법론이 잘 적용될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정보를 반영하는데 특히 이 문서의 길이가 꽤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이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에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의 여러 방법론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초기 연구로
일컫는 것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꼭 각각의 뭐랄까요, 방법, 기반이 되는 축들을 하나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인, 여러 가지를 융합한 방법론들을 이제 초록색으로 하는데, 사실 요즘에 나타나는 요 방법론들은 주로 요 임베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요 네 가지 요소를 잘 모두 적절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연구 또한 요 임베딩과 그래프 이론이 적절히 반영된 그런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 그래프 기반의 방법론이라 함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우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후보 프레이즈들을 노드로 설정하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각 노드의 중심성을 구해서 랭크를 정하자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이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의 가장 뭐랄까요, 초기 연구, 선두 연구가 되었던 이 텍스트 랭크에서 다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텍스트 랭크는 여기서 보이시는 페이지 랭크를 적용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서 내에서 오직 명사나 혹은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구두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때 여기 uni가 아니라 undirectional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고 가중치가 없는 그러한 그래프를 형성한 다음에 단 이제 요 엣지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특정 길이의 윈도우 내에 프레이즈가 동시에 등장했을 때 엣지를 형성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그래프에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이를테면 그래프의 센트럴리티, 즉 노드의 센트럴리티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얘를 적용한 그러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엣지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싱글 랭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다는 뜻은 어떠한 문서를 프레이즈를 노드로 설정하든지 혹은 이제 센텐스 자체를 노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를 형성한 다음에 각 이제 단위의 즉 노드의 중심성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이 그래프 센트럴리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가는데요. 우선은 본 연구에서 서두에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있었던 임베딩 기반의 방법론들에 대한 한계점을 언급합니다. 먼저 임베딩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은 두 가지의 임베딩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태틱 워드 벡터, 즉 워드 투백이나 글로브 등 같이 한 번 정해지면은 이제 문맥의 정보가 반영되기, 그 문맥마다 같은 단어더라도 의미가 변동이 되는데 그때 그러한 의미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는 스태틱 워드 벡터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워드 벡터인 다이나믹 워드 벡터인데요. 다만 이제 다이나믹 워드 벡터를 이용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스태틱 워드 벡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문서의 전반적인 내용, 즉 이를테면 다큐먼트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벡터와 이 프레이즈 벡터의 연관성만을 강조하게 되어서 사실 이 다큐먼트 bek터와 의미가 비슷한 프레이즈들 위주로 이제 추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 분야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글로벌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문서와 프레이즈 간의 어떠한 연관성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로컬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은 이제 문서를 이제 하나의 하위 수준으로 나타냈을 때 phrase 또는 sentence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때 phrase 간의 뭐 연관성 혹은 sentence와 phrase 간의 연관성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빌리자면 결과적으로 이 dynamic word vector를 이용하는 여러 방법론들에서는
이제 로컬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의 영향력이 적은 그러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다이나믹 워드 벡터를 이용하는 것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랭귀지 모델에 인풋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문서의 길이가 길수록 사실 요 뒷부분에 잘리게 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문서의 길이가 길수록 요 트렁케이션 되는 이런 정보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더불어서 문서의 길이가 길수록 이제 길이가 긴 프레이즈가 추출이 되는 경향성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센텐스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이제 키프레이즈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두 가지의 평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렐러번스라 해서 아까 보셨던 글로벌 인포메이션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본문 전체 내용과 잘 연관되어 있는지 추출된 프레이즈들이 본문 내용과 전체 내용과 즉 코어 내용, 핵심이 되는 그 주제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고요. 두 번째 리던던시는 프레이즈 간에 얼마나 다양한지, 즉 아무리 이 다큐멘트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사실 요 뭐라 그럴까요? 그 주 토픽이라고 불리는 여러 세부 주제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프레이즈 간에 얼만큼 잘 담아냈는지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자들이 어떤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이제 정답이 되는 키프레이즈들이 특정 문장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몇몇의 문장들은 사실 문서의 핵심 내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센텐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적절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추가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본 방법론의 방법론을 요약해보자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과 함께 이 그래프 기반의 텍스트 키워드 익스트랙션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문서의 내용을 대표하는 서머리 센텐스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우선 어떠한 길이 문서가 짧든 길든 길이에 상관없이 이제 서머리 센텐스를 택함으로써 문서의 전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잘 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서 길이에 따른 제약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서머리 센텐스와 이 후보 프레이즈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문장을 추출하게 되면은 문장 내에서 우리가 후보 프레이즈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한 다음에는 그 프레이즈들의 셀프 어텐션 밸류가 얼마나 되는지, 즉 그 문장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문장 내에서의 셀프 어텐션을 획득하는 방법이 이제 키워드를 찾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잘 융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장을 먼저 서머리 문장들을 고르고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프레이즈의 셀프 어텐션 밸류를 획득한 다음에 프레이즈 노드 그래프 또한 형성함으로써 이제 그래프 베이스 센트럴리티 알고리즘을 획득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이 썸머리 센텐스를 구함에 있어서도 이 센텐스 그래프를 구한 다음에 센텐스의 센트럴리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프레이즈 노드 그래프를 형성한 다음에 프레이즈의 센트럴리티까지 획득한 다음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요 포지션 바운더리 정보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요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방법론의 핵심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센텐스와 워드 임베딩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서 그래프 내에 각 노드, 뭐 센텐스 그래프에서는 센텐스, 프레이즈 그래프에서는 프레이즈의 중심성에 이제 각각의 단위의 위치 정보와 셀프 어테이션 정보를 결합한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좀 비교 가능한 혹은 좀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전에 발표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임베딩 임베딩 벡터를 활용한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요. 먼저 임베드 랭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버트를 이용해서 이제 다큐먼트와 프레이즈 벡터의 어떤 유사도를 통해 랭킹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MMR을 적용해서 이제 그 랭크가 높은 이런 프레이즈를 획득하는 방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보이시는 제목의 논문, 이를테면 CC랭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트를 활용해서 다큐먼트와 프레이즈 벡터를 획득한 다음에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프레이즈 그래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노드의 즉 프레이즈 벡터 간의 내적 값을 이 엣지의 웨이트로 설정해서 노드 센트럴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프레이즈에 등장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중요도를 더 부여함으로써 포지션 바이어스 웨이트도 함께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좀 임베딩 기반, 그리고 그래프 기반, 그리고 포지션 기반을 아주 잘 융합한 연구로서 좀 많은 후속 연구들의 타겟 혹은 좀 벤치마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 역시 이 방법론을 많이 참고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방법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 방법론의 이름은 GC 랭크입니다. Graph Centrality Rank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그림을 밑에 첨부해 드렸으며, 크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서머리 센텐스를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추출된 서머리 센텐스들로부터 이제 후보 프레이즈들을 일련의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생성하는 것, 그리고 후보 프레이즈들의 랭크를 산출하는 법, 이때 이제 그래프 센트럴리티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위치 정보도 함께 이용해서 포지션 바이스 웨이스트도 함께 활용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스코어가 높은 상위 K개의 프레이즈를 선택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프레이즈들이 추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요 문장과 요 후보 프레이즈들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캔디데이트 워드, 캔디데이트 프레이즈 이런 식이 좀 혼용이 될 텐데요. 모두 이제 프레이즈, 우리가 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레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인코더로서 요 심CSE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CSE는 특히 이제 문장 벡터에 좀 탁월한 우수한 성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인코더로서 토큰부터 워드, 프레이즈, 센텐스 임베딩 모두를 잘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토큰의 임베딩 벡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해당 어떤 문장에 속한 토큰 임베딩 벡터의 맥스 풀링을 적용하여 문장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문장 벡터 집합인 S를 형성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형성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캔디데이트 프레이즈 임베딩 벡터는 만약에 이후 과정에서 보시게 될 문장을 먼저 서머리 센텐스를 추출하고 거기서 선택된 캔디데이트 프레이즈들의 경우에 캔디데이트 프레이즈를 구성하는 토큰들의
인베딩 벡터의 맥스 플릭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캔디드 프레이즈의 인베딩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이렇게 구한 서머리 센텐스 인베딩 벡터들을 가지고 먼저 서머리 센텐스를 구하게 됩니다. 즉 문장별로 우리가 문장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각 노드가 이제 하나의 문장 벡터가 되는 그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센텐스 그래프라고 표현할 수 있는 G 자체는 이제 undirected 그래프이면서 이때 각각의 노드는 결국에는 아까 보셨던 문장 벡터들의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엣지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이 문장 i와 문장 j의 유사도인 EIJ로 구성된 엣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EIJ, 즉 엣지의 가중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문장 벡터 간의 내적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의 일련의 노멀라이징, 표준화를 진행함으로써 표준화된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모두 0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즉 가중치를 엣지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는 해당 값을 가중치로 갖는 엣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써 우리는 이 센텐스 그래프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보셨던 이 가중치, 엣지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데, 이때 문서 내의 문장의 위치 또한 함께 고려해서 센트럴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장 i가 이 다큐먼트에서 등장하는 위치의 역수를 이렇게 PSI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전체 문장에 대해서 혹은 전체 문장의 위치의 이 포지션 웨이트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값이 결국에는 이 문장 SI의 포지션 바이스 웨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한 이 포지션 바이스 웨이트와 이제 문장 SI에 대한 요 웨이티드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함께 곱한 값을 우리는 요 문장 SI에 대한 센트럴리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요 썸머리 센텐스의 개수, 즉 전체 문장 대비 비율을 변화시켜 가면서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것도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성된 혹은 추출된 서머리 센텐스들 내에서 이제 명사구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현이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한 정규 표현식 혹은 요 명사 표현식,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형용사와 여러 가지 명사가 함께 구성된 이런 명사구를 대상으로 이제 캔디드 프레이즈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규칙을 통해서 일부 필터링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프레이즈가 폴리스가 있고 다른 프레이즈는 폴리스 디파트먼트가 있을 때, 이렇게 폴리스가 폴리스 디파트먼트의 일부가 된다면 이 폴리스 자체를 생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더 긴 프레이즈 위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프레이즈가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복 출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애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캔디드 프레이즈들을 대상으로 어텐션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가령 한 문장에 n개의 토큰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제 n by n짜리 이 어텐션 매트릭스를 하나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요. 그러면은 이제
캔디드 프레이즈의 attention value는 결국엔 뭐냐면 우선은 그 캔디드 프레이즈들이 구성하고 있는 토큰에 대해서 그 토큰이 다른 토큰들로부터 받고 있는 attention value들을 모두 더한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령 첫 번째 토큰을 포함하고 있다면 요 첫 번째 토큰의 즉 첫 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더하고 그러면 이제 그 토큰이 다른 토큰들로부터 받는 attention value의 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 토큰으로 구성될 시에는 그 해당 로우만큼의 모든 원소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뭐 직관적이고 크게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행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attention value를 구해놓고 이제 phrase 자체의 centrality도 함께 구하게 됩니다. 이제 sentence centrality를 구한 방식과 동의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phrase들을 이제 각 센텐스에서 나타나는 모든 phrase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러면 그 그래프 간에 마찬가지로 내적 값을 이용해서 또 position bias weight를 또 마찬가지로 이용해서 센트럴리티를 결국에는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 또한 제가 촬영해 놓은 제가 업로드한 소개해드린 다른 영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했던 이제 문장의 센트럴리티 그리고 방금 보셨던 프레이즈의 센트럴리티 그리고 그 프레이즈의 어텐션 밸류들의 가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프레이즈의 센트럴리티를 구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떤 문장의 센트럴리티를 고를까 했을 때는 이제 그 해당 프레이즈, 그 후보 프레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문장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알파 1부터 알파 2, 3까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가중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모든 내용이 잘 고루 포함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험들을 보자면 우선 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요. 어, 이제 인스펙부터 시밉의 2010까지는 이제 점점 길이가 긴 문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골드 센텐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 정답이 된 키프레이즈가 포함된 센텐스의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서마다 이렇게 레이블링 되어 있는 키프레이즈들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F1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 방법론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프레이즈의 개수를 5개, 10개, 그리고 15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방법론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셋별로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인데요. 여기서 맨 처음에 센텐스 센트럴리티를 이용할 때 활용되는 베타 값부터 이제 최종 스코어를 구할 때 쓰이는 알파 1, 2, 3들을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별로 설정한 모습입니다. 뭐 연구자들이 언급하기로는 다음에 4가지 조합에 대해서만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후보가 4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각 데이터셋별로 4가지를 다 진행했을 때 가장 좋았던 값들을 이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밖에 더 나은 최적의 값도 있다는 것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실험 결과부터 살펴보자면 우선은 이제 통계량 기반이 되는 예이크와 그래프 기반이 되는 텍스트 랭크, 포지션 랭크, 그리고 인베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앞서 보셨던 이게 이제 CC 랭크라고 불리는 게 이제 여기서는 UK 랭크라 표현된 것이고요. 그랬을 때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 GC 랭크가 가장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긴 심200 2010의 경우에는 요 다른 방법론들 대비 좀 성능 향상폭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이제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문서의 길이와 상관없이 서머리 센텐스 익스트랙션을 이용한다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효과가 드러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스코어를 구함에 있어서 각 요소의 포함 유무에 따른 결과인데요. 즉,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 뭐, 당연하게도, 혹은 당연하게도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때 요 센텐스라고 하는 것은 센텐스 센트럴리티, 그리고 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캔디드 프레이즈의 센트럴리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only pars인 경우는 그러면 다른 방법론들과 같이 프레이즈 그래프를 형성한 다음에 프레이즈 센트럴리티만 이용했을 때의 결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즉 각 개별 요소를 구함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 그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의 변화를 주면서 어떤 각각의 요소에서 어떤 방식이 좀 중요했는가, 잘 좋은 성능이 나타냈는가를 비교하는 실험들입니다. 먼저 이제 어텐션 밸류를 구함에 있어서 이제 CMCS 이 모델의 12개의 레이어 중에서 이제 산출 가능한 어텐션 값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까 비교한 건데요. 뭐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마지막 레이어의 어텐션을 이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모든 레이어의 어텐션의 평균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레이어가 아닌 모든 레이어의 평균 값을 이용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마지막 어텐션 값보다는 이제 헤드별로, 즉 레이어별로 있는 그 어텐션 밸류를 종합하는 게 더 적절한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similarity를 구함에 있어서 그 계산 방식을 비교한 실험인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구함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요. 먼저 내적값, 그리고 두 번째는 L1 디스턴스라 불리는 맨하튼 디스턴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뭐 추가한다면 이제 L2 디스턴스도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나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코사인 시밀러리티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생각보다 요 성등이 내적값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 잘 나오지 않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머리 센텐스의 개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전체 문장의 개수 대비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때 100%라고 함은 전체 문장을 그대로 다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인스펙이 가장 문서가 짧은 것이고 DUC가 중간 길이, 그리고 CMIB 2010이 가장 긴 문서인데요. 의외인 점은 가장 긴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스미베 2010에서 요 비율을 조금만 가져가도, 즉 더 적은 비율을 가져가도 어, 성능이 가장 좋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즉 DUC 2001과 인스펙의 경우에는 대부분 80%의 문장 개수를 썸머리 센텐스로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타냈는데요. 사실 그냥 쉽게 예상했던 부분은 요 스미베 2010의
속해 있는 문서들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율의 개수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개수의 요약 문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는데요. 이와 뭐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또한 제가 봐왔던 여러 방법론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은 실험인데요. 즉, 요 5가지 형태의 명사구 추출 방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가 이게 하나하나가 그렇게 막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음, 구분이 되진 않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보시는 1번의 경우가 대부분의 요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에서 후보 프레이즈들을 추출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펙의 경우에는 요 1번 기본 방식이 가장 유효했는데, 성능이 좋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명사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서이기 때문에 인스펙 데이터셋이, 그래서 이렇게 1번 방식처럼 가장 단순한 방법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DUC 2001과 스미베 2010의 경우에는 좀 더 수식 어구가 많아도 전반적인 문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요 5번의 경우가 좀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리포트에서는 메인 실험에서는 이제 1번을 다 사용하긴 했지만, 이제 더 좋은 방식은 이제 5번의 방식이 명사구 추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실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GC 랭크는 센텐스와 프레이즈의 그래프 센트럴리티와 함께 이 프레이즈의 어텐션 밸류를 잘 접목시킨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큐먼트와 프레이즈의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데, 이런 거 없이 각 문장의 임베딩 벡터로 문서의 글로벌 시메틱 인포메이션을 잘 유지한 채 이제 프레이즈 그래프 센트럴리티도 함께 고려해서 이제 2가지 센트럴리티를 고려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장을 하나하나의 단위로 보다 보니 이제 문장 내에서 프레이즈가 갖는 어텐션 밸류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또한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weighted degree centrality만을 활용했는데요. 본 방법론에서 만약 이제 페이지 랭크나 다른 센트럴리티 방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앞서 이 연구에서 지적한 이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이제 문서가 길어질수록 이제 트렁케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시미벨 2010보다 더 긴 문서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NUS와 크라피빈과 같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함께 실험에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좀 더 긴 문서에서도 더 이 정보 손실이 없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요 GC 랭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